이성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Road to Serfdom,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1944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한 챕터가 이런 게 있어요.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리는 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읽어드리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한 장은 왜 최악이 정상에 오르는가이다. 하예크는 이 책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양이 있기에 생각과 취향이 다르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경도되지 않는다. 독재자들은 이들보다는 원시적이고 서민적인 본능을 가진 대중을 노린다. 대중이 꼭 무식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숫자가 많은 계층은 역시 수준이 낮은 계층이다. 이 계층은 독립성과 창조성과 너그러움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을 표적으로 한 최다 군중을 지지자로 확보하기 위한 최대 공약수적인 정책과 전략은 또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략 또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독재자들은 이 저수준 계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 한다. 여기에 2단계 전략이 들어온다. 양순하면서도 잘 속는 다른 대중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선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선동의 표적으로 선정된 그룹은 자신의 고유한 신념 체계가 취약하므로 미리 잘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논리를 그들의 귀속으로 크게 자주 주입시키면 그들의 열정과 감정을 흥분시켜서 전체주의 정당원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원칙이다. 이 세 번째 전략은 네거티브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부의 적에 대한 증오심이나 내부의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중심으로 뭉치기가 더 쉽게 되어 있다. 우리와 그들을 대칭시키고 외부 그룹에 대한 단결된 싸움을 선동한다. 이런 선동은 대중을 한 덩어리로 묶어내는 신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심을 선동하는 것은 내부 지지층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불러내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나치는 내부의 적으로서 유태인들을 설정했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였다. 소련 공산당은 지주들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여 지지층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북한 정권은 미국을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예크는 전체주의자들이 선전 매체를 이용하여 본능적 야수성을 선동하면 저변층 사람들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이 가진 열등감이나 파괴적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수법이 이들 저변층에 먹혀들 만큼 저질스러워야 한다. 한국의 좌파 정권이 방송 등 선전 매체를 총동원하여 벌려온 계층 갈등 조장, 양극화 선동은 하예크가 말한 바 전형적인 전체주의 수법이었다. 좌경적 저질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출세해야 한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개인의 양심은 함몰되고 집단적인 가치관에 종속되어 버린다. 그 집단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분히 좌파적이다. 좌파적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고 계급 투쟁설에 근거한 세계관이며 사생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적인 부분만 통제하는 독재가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통제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사적 부분까지 통제하고 공적인 부분만 통제하는 것은 독재니까 독재가 약간 질이 높다는 것이죠.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집단은 없다고 한다.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집단은 없다고 한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의 집단주의는 인간 생명의 종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집단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권, 양심, 자유를 탄압하게 된다. 전체주의는 거짓과 폭력을 무기로 하고 사회 저변층을 앞세우므로 정오, 갈등, 분열, 욕설, 거짓말 같은 저질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최악의 인간들이 그 사회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한 예언이었다. 이 예언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적중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든지 집단주의로 몰고 가는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다르게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같으면 물건이에요. 같으면 저 공장에서 싹 돌려버리면 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공개하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다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같으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여기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요게 민주주의 핵심은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에서 출발한다. 근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죠. 집단, 즉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지계급과 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버립니다.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차별성, 인간의 개성,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양심은 개인한테만 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비군 훈련 합격하기 위해서 예비군복을 딱 입고 나가면 딱 행동이 다 똑같아집니다. 행동이 같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획일성 속에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획일성 속에서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근데 사복 입고 있으면은 난데, 사복 이런 옷 입고 있으면 나가 되지만 군복을 있으면은 다 집단적으로 분인이 되어버릴 거죠. 그럼 거기서 대여 내가 양심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집단엔 양심이 없다. 개인엔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발언권을 존중해주고 99%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1% 다른 이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완전히 거꾸로 그런 개인